부산 도심 한복판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개를 번식시키는 가정 번식장으로 추정되는 곳이 적발됐습니다. 30마리 가까운 개가 방 한 칸에 몰려 살며 번식을 하다 보니 위생도 엉망이었는데 개 사체도 10마리나 발견됐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강아지 수십여 마리가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몸집이 왜소하고 집 곳곳에는 분변도 방치돼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곳들이 개들이 살던 공간입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개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년째 개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이웃 주민들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에도 몇 번 다 그런 일도 많고, 그다음에 수시로 그 냄새가 악취가 풍겨가지고 주변에 식당의 아줌마도 난리에. 보다 못한 주민들이 동물단체에 동물학대 의심 민원을 넣자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겁니다. 집안 냉장고에서는 10마리의 개 사체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먼저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치료가 끝나면 이 아이들에게 알맞는 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가족들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대부분 인기 품종으로 가정 번식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일단 이거야. 정말 치료하면 내리 해마시고 주인 요원만 다니니까 나는 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동물 판매업 업체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5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동물 판매 업체가 줄어들면서 시중에서 품종 있는 개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가격도 오른 게 불법 가정 번식장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내에서도 좀 강력하게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해답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입니다. 경찰은 동물학대와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유지 관리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입니다. 건물 외벽과 실내 곳곳이 바래져 있습니다. 집 안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서 벽면에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와가 손봐도 비가 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벽에 막 얼룩이 치잖아요. 물이 새나니까. 올 때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이곳을 포함해 부산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는 모두 20곳입니다. 이 가운데 9곳은 이미 입주한 지 30년이 지났고 나머지 11곳도 2년 뒤면 30년이 지납니다. 모든 단지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노후화로 지난 2022년 긴급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데 쓴 비용은 73억 원 정도,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입주민의 3분의 1이 낡은 주거 공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80% 이상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를 하려 해도 원주민 70%가 60대 이상이다 보니 이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여러 세대, 여러 계층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임대단지로 우리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동의가 관건이고요. 결국 재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 임대 단지별로 해서 재건축이 유리한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유리한지 특성을 좀 분석을 해서 시범 단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본격적으로는 추진을 좀 검토를 하겠다. 특히 부산 영구 임대주택의 고독사 비율이 부산 전체 평균보다 18배 높게 나타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도 잇따르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조작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의 발달은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물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역사적 인물과 공간의 복원에선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교사 A씨. 피의자 특정도 못한 채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A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교단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많이 살아보거나 인사를 하기만 해도 이 학생이 역시 그 사진을 보고 나를 살아보는 건 아닌가,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좀 많이 시달려서 수업 중에 과호흡이 오기도 하고. 부산 경남 대표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재 선생. 몇 장 남지 않은 흐릿한 흑백 사진들을 모아 인공지능으로 복원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와 표정임에도 가장 백산다운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배우 얼굴에 딥페이크했습니다. 청년부터 말년까지의 백산이 스크린 속에서 완벽히 되살아났습니다. 그것도 4K 초고 해상도입니다. 무언한 과거 인물에 대해서 딥페이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별로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4K로 복원해서 이게 상영됐다는 점은 좀 의의가 크게 생각할 만큼 이례적으로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입체화시켜 시공간을 자유롭게 구현해내기도 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역사 다큐 제작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일방성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 영화는 시사한 바가 또 많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모델적인 그런 텍스트로 아마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놀라운 성과를 내놓고도 AI 영상 전문가들은 그다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기술들이 조금 묻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직 가늠을 다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구로도 약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도 마련에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경남도가 오는 2035년까지 지역을 휴양과 산림 생태로 나눠 광역 개발하는 종합 관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관광객 8천만 명이 찾는 우리나라 4대 관광지로 도약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남은 주요 관광지만 250곳이 넘지만 각 시군이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인 관광정책의 효율과 특색 강화를 위해 경남도가 광역 단위 관광 개발을 추진합니다. 대형 관광단지가 많은 남해안 7개 시군은 해양 휴양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지리산 중심의 6개 군은 인공 정원과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해 산림 휴양과 레저 특화 지역으로 조성합니다. 낙동강 유역 9개 시군은 수변 생태 관광지로 개발하고 역사 관광 활성화로 경남만의 색깔도 찾을 생각입니다. 2035년까지 주요 관광지를 395곳으로 늘리고 도로망도 확충해 경남 전역을 1시간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오는 2035년 한 해 관광객을 8천만 명으로 늘리고 관광을 통한 지역 생산량도 14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려한 청사진 실현의 관건은 막대한 재원 마련입니다. 관광단지와 도로 건설 등 157개 사업에 45조 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개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고 필요한 사업들은 국비라든지 그리고 민자를 통해서 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각종 개발을 위해서는 수자원 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지역에 있지만 정작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에 있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원안위도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서울청사 임차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원전 사고에 대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원전 소재지에 있을 것 같지만 청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형태인데 과연 효과적인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역 이전 요구가 잇따랐고 원안위도 조속한 지방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무색하게 지난해 원안위는
현 청사의 임차 계약을 3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자리에서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꼼수로 읽힙니다. 원안위는 정부 청사에는 공실이 없었고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지 구체적 지침이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을 기피하는 중앙부처의 속내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곳에 있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또 안전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것인데 서울에 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원안위가 어디로 갈지를 두고 지역끼리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22대 국회는 원안위의 지역 이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싸움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다른 주민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싸움을 말리던 60대 경비원 B씨를 넘어뜨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어제 저녁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동대구와 창원,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동대구와 창원에 이어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연결되면 진해 동부 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에 개통되는 부전 마산선의 중력 정차 등도 건의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오늘 로만시스, 범한 퓨얼셀, 범한 자동차, 사면기업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기업들은 오는 2028년까지 5,368억 원을 투자해 창원 국가산단의 제조업 중심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4개 기업 투자 지역을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이 가능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윤복합 행사 페스티벌 10월에 대해 부산시가 종합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17개 행사 주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행사 기간 숙박과 교통, 안전 등 특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전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에 오늘 공개됐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리는 김해 종합운동장은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입니다. 사업비 1,844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착공한 주경기장은 지난 6월 전체 시설을 준공했으며 지상 3층, 지하 5층 규모의 관람석 15,000여 석을 갖췄습니다. 내일은 늦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창원과 거제, 고성 등 몇몇 지역은 내일 오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이번 비로 낮더위는 차츰 수그러들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아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진주가 28도, 합천이 27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 창원과 거제가 29도, 고성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부산을 비롯한 곳곳에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 김해가 모두 30도가 예상됩니다.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앞으로 낮 기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